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를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한정남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오늘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열어봅니다. 네, 악재 내성이 생기는 시장입니다. 어제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등락이 크지는 않는데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황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다 오픈이 된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양쪽의 패를 다 보고 시장을 이제 논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호재는 다 알고 있고 악재도 시장에서 다 알아버렸습니다. 테이퍼링 얘기, 인플레이션 이런 것이 더 이상 증시 악재로 반영되지만 않는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부담이었는데 네.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것 또한 우리 증시에도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환율이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7월쯤이나 돼야 언급이 가능할 것이다. 잭슨 홀 미팅을 좀 시각이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런 거죠. 7월에 이제 어떤 코로나 독립을 선언하겠다라고 미국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야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미리 어떤 주식 시장의 백신도 최근에 조정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장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이슈만 하나만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은 6월에는 5월의 조정을 좀 건강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네. 있고 대형주는 과거에는 얼마 전에는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 좀 성장주들이 막 달려가고 싶어 했었던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를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버거운 시점이다라고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중소형주단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과 섹터군이 굉장히 질비하고 있다라는 비율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상당 기간 좀 중소형주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의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고 좀 유난히 힘들었던 5월 시장이었는데 이제 또 5월도 끝나가잖아요. 네. 6월부터는 증시 상승 좀 기대해보고 싶고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겨볼게요.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입니다. 우리가 항상 차트를 통해서 수급 상황도 함께 보고 있는데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체크해 볼게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약간 미세한 좀 변동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이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좀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를 벗게 해주겠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다렸었던 이제 뉴스가 드디어 마스크 벗는 드디어 건가요? 그 세상이 오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뉴스에 따른 단순 테마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들이 대부분 2분기 내지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어저께 반응한 종목들, 특히 소비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금도 자꾸 담으려고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크릿컬이 좀 강세가 왔었을 때 상당 시간 강세가 지속됐었고 이거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하는 정도로 조선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쪽에서는 이제 출발하고 이제 고기가 막 시작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시장의 수급상을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두산중공업은 대단한 호재가 나왔었죠. 네. 원전과 관련된 좀 아직은 기대감만 반영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수급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SKC솔루엠.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어저께 특징주 중에 이제 사실 방송에서 하락한 종목을 이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극악무도한 음봉의 캔들이 떴다라는 점은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될 만한 그런 캔들이 배터리 있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좀 비중 축소가 맞을까요? 저는 되게 빠른 시점부터 좀 완성차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비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왕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LG화 하나만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종목을 좀 확산시켜서 깔아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기관이 매수한 종목에서는 NC소프트, 이 아모레퍼시픽을 외국인이 계속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기관 수급이 포착됐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다가 이 손이 기관으로 바뀌어갈 때 네. 주가 흐름이 좀 탄력적인 모습이 과거에는 보였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쌍끌이 매수보다 한쪽 주체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 손이 바뀔 때가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다고 한다면 주가는 이미 탄력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뀌는 종목을 좀 좋아하고요.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기관 수급이 있었다는 점.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종목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눈에 좀 띄었고요. 한국전력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텔신라, CS윈드, 하이트진로까지 뭐 이렇게 코로나 네.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들이 수급이 포착됐었다라고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좀 컨택트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옮겨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이라든가 미용과 관련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병원도 찾아다니게 되고 헬스장도 가게 되니 네. 의료기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좀 수급에서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은 데브시스터즈, 코나이, 코미코. 코미코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지금 IT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나이라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다. 그다음에 유니슨, 초록뱀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었고 기관이 사는 종목은 이제 휴젤 이제 좀 마스크 벗으면 네. 좀 더 관리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콜마 BNH 그리고 엔터 3사는 여전히 기관이 계속적으로 담아가고 네. 있다라는 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어저께 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주 8%의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모두투어 그다음에 둘이 함께 사는 종목에서는 CJ ENM, 오스템 임플란트 이제는 치과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저께 동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그다음에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었고 인바디라는 종목까지 뭐 전반적인 섹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한 섹터가 뭐 화장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피킹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네, 국내 증시 섹터별 전략 본격적으로 짜보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뉴욕에서도 경기 정상화 기대감을 안고 있는 뭐 여행, 항공 쪽으로 잘 갔는데 우리 증시도 그런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조금 주춤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기관의 매수를 보면 외국인은 이제 대형주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기관이 좀 중소형 단을 만지는데 이쪽 섹터로 들어오는 기관의 이제 수급 형태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돈을 뿌렸을 때 성장자가 올라갈 때 어우 좀 세네 너무한 거 아니야 할 때 그 이상으로 더 갔거든요. HMM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여전히 아직은 이 단에서 충분히 트레이딩이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자꾸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지난주에 화장품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주가가 좀 무거웠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쪽이 조금 겁이 났었던 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좀 불편해할 수 혹시라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여기서 뭐 한마디 했긴 했습니다만 바로 한한령을 다시 꺼내는 거는 너무 좀 저급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뒤로 밀어둔다고 한다면 6월 한 달은 충분히 이쪽이 가능하다. 그리고 화장품 안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클리오라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네. 색조 화장품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스크 벗는다는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과거에 중국 시장에 있었을 때 좀 한알령으로 이렇게 좀 힘들었던 시기에 굉장히 좀 구조조정을 잘 해놨고 그 이후에 다시 커나간 시장에서도 좀 다양한 좀 이런 판매 채널을 통해서 좀 이 시장이 다시 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실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좀 클리오라고 좀 오래전부터 화장품 안에서는 탑픽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진짜로 좀 거의 대장격의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양봉이 좀 부담되신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좀 매수 포인트 이 돌파하면은 뭐 이제는 뭐 24,000을 지지하네 뭐 아마 안에 뭐 이런 캔들이 뜬다라고 한다면 좀 그 안에서 좀 충분히 좀 외국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매수한 수급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는 이 자리 시가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담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콜마 B&H 어저께 주가 흐름이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수급은 좀 좋게 들어왔었다. 그다음에 신규 상장 중에 CJ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인데 이제 테마와 함께 묶였죠. 그리고 신규 상장들이 잘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수급이 좀 상당 기간 불확실성을 가져가는데 기관에 좀 강한 순매수 이틀 동안에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파측해 본다면 신규 상장주 안에서는 이런 종목이 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어쨌든 어떠한 깡통에 담아서 팔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좋아하는 그 차트입니다. 이게 돌파해야 더 좋은 차트인데 어제 클리어가 돌파했으니 이 자리에서 연우도 충분히 돌파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외국 그 기관의 쌍끌이와 그런 캔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연우까지 봤어요. 네. 화장품을 사서 이제 화장을 하면은 또 나가고 싶잖아요. 막 여행 그렇죠. 가고 싶고 면세점도 가고 싶고 한데 그쪽 테마도 핫해요 이미. 호텔 신라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매도를 제가 준비하고 제가 호텔 신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가장 무겁게 들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하고 매도의 뷰로 봤는데 매도할 타이밍도 안 주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제 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쪽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어서 뭐 여행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이제 보복 쪽 소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나가면 면세점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그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작년에 면세점 여행도 때문에 한번 가는 못 갔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네. 뭐 그래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모더투어 하나투어도 최근에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함부로 고점을 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주도 충분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좀 매수 찬스로 접근하셔야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여행주까지 좀 봤고 이 밖에 의료, 미용, 뭐 영화, 주류 같은 경기 회복 같은 종목들 우리가 눈길을 갖고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관심 갖고 있는 섹터 어떤 것 있을까요? 풍력 관련주도 좀 보시나요? 풍력 관련주가 지금 사실 눈에 띄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뭐 뉴스나 이런 건 없지만 늘 계속 녹색 성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전 얘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풍력도 좀 정당화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언급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어쨌든 수급이 포착됐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쉴 만큼 쉬었다라는 느낌은 좀 확실히 느낌이 드는 오랫동안 좀 기간 조정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한 축을 당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풍력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외국인과 기관인 동시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니스라는 종목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탄력적으로 출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수급이 모처럼 만에 동시에 함께 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미를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이 조금 이쪽 테마 안에서는 좀 대장격인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3강 MNT도 동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소형주단에서 원전 관련 테마주들은 계속 얘기가 나올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한번 붙으면 굉장히 강한 테마입니다. 유럽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넣어야 된다는 뭐 특성이한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뭐 손을 잡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테마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좀 원전 관련도 이제 좀 하나 보셔야 되는데 요것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 원전과 관련된 기업이 이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것이
플러스 알파로 작년 9월인가요? SK건설과 해상풍력과 관련된 MOU 체결했어요. 그래서 원전과 풍력 두 종목을 함께 교집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보험성을 한번 넣어놓고 있으셔도 되지 않을까. 풍력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풍력 관련주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